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펼쳐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은 딱히 평가할 게 없죠. 1강 50약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등등등에서 한 50명 정도가 출마를 하겠죠. 예비 경선에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런데 50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1강은 우뚝 서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1강 그리고 50약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아직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말쯤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덕수, 이완규 이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몫이죠. 물론 이완규와 해서 2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완규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윤석열의 40년 지기, 46년 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완규는 내란 공모 혐의 피의자입니다. 근데 이런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할 때 당시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이런 것을 담당하는 변호사였고, 또 최은순이 그러니까 건인의 엄마 최은순이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기도 했습니다.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도 윤석열의 개 노릇을 아주 충실하게 해온 윤석열의 개였습니다. 12.3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4명이 만났을 때, 그때도 이완규는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내란 공모자입니다. 그래서 내란 관련 혐의가 있어서 지금 고발당한 상태, 수사 대상, 그래서 피의자, 내란 피의자. 그런데 이 사람을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맡아달라 이러면서 지명을 한 겁니다. 세상에 내란을 공모한 자, 그 혐의로 피의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것은 이미 헌정 질서가 무너졌다. 그리고 또 헌법 파괴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죠. 중대한 위헌이고 월권입니다. 한덕수의 월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몫이라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를 그냥 지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인 것이지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완규가 누굽니까? 2022년에 윤석열 캠프,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입당한 전력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당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는 재판관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파면된 지 5년 이상이 넘지 않는 5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명백하게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완규를 한덕수는 지명을 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원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이었었다면 이완규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국민의힘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그것을 국민의힘에서는 밝힐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은 각종 고소, 고발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완규는 절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한덕수를 당장 탄핵해야 됩니다. 이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중대한 위원회, 명백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가 지금 한덕수입니다. 이런 한덕수를 당장 퇴출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퇴출해야 됩니다. 좌고 우면 하면 안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역풍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 민주당이 진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즉각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를 탄핵해야 됩니다. 이 자를 하루라도 빨리 퇴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망합니다. 지금 한덕수 그 자리에 권한대행이 앉아가지고 대통령 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하고 통화를 지가 했답니다. 긴 시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통역하고 어쩌고 하고 나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방위비 협상을 한다거나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덜컥 지금 트럼프하고 어떤 약속을 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트럼프하고 통화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하고 통화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지가 지금 대통령인 줄 압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 일단 한덕수를 먼저 탄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완규 이자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지명한 몫이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을 해야죠. 그리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보고하고 인사청문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임명 동의안 제출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은 또 10일 이내에 경과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게 한 3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완규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국회에 요구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출이 안 되면 청문회를 못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이걸 보내야 돼. 그래서 접수가 돼야 돼. 그러면 제출이라는 게 그냥 뭐 이 국회 우편함에 국회의장 방에 그 우편함에 그냥 넣어 놓는다고 이게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리를 해야 돼. 수리. 받았다는. 그래야 접수가 되는 거야. 그래야 접수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접수를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해버리는 방법. 행정 절차 비협조. 전문 용어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우원식 의장이 접수를 안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열 수가 없다.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됐으니까 인사청문회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완규는 임명될 수 없는 그런 방법도 있다. 민주당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 이자는 내란 공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란 공모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명되지 않으면 절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접수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행정 절차 비협조.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 절차 비협조는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한덕수가 했어. 한덕수가. 국회에서 내란 특검, 내란 상설 특검이죠. 그리고 김건희 상설 특검 이걸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한덕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화돼 버렸어요. 국회가 사실상 한덕수에 의해서 무력화돼 있습니다. 상설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즉각 해야 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덕수도 그따위 짓을 했는데 국회라고 그걸 못합니까? 들어오면 접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수리 안 하면 돼. 우원식 의장이. 그러면 언제 안 온지를 몰라. 본회의에 보고도 안 될 것이고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국회의장이 요청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행정 절차 비협조로라도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을 때려 막아야 된다. 때려 막아 버리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수많은 법률가들이 있으니까 더 잘 알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 된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라고만 말하지 말고 실행해야 돼. 그래서 절대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임명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인사청문회 하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면 된다. 예? 아니 그리고 권한대행이 언제 헌법재판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파면 당시에 박근혜 탄핵 과정 당시에도 황교안이도 안 했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 후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황교안이도 안 했는데 한덕수는 거의 다 미친 짓을 막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한덕수가 이전에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비롯해서 조한창 뭐 등등등 할 때 안 하고 버틸 때도 뭐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된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안 했다가 이제까지 미뤄뒀다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미 청문회가 끝난 지가 언젠데 파면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야 임명하는 그런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대통령목 2명을 지가 갑자기 지명을 해버린다? 이건 미친 거죠. 그러면 이 능구랭이 늙은 여우 한덕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했을까? 예? 첫 번째는 한덕수 자체가 미친놈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미친 자가 아니면 윤석열이 개 노릇을 할 리가 없잖아요. 관료 출신이. 그런데 원래부터 미친 자가 아니었을까? 제정신이 아닌 자가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완규는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내란 공범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어떻게든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꽂아 넣으려고 했을 겁니다. 이것을 한덕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덕수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에 굴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한덕수는 윤석열이한테 큰 단단히 약점이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점이 없는 자가 협박에 굴복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한덕수가 이걸 이렇게 지명한다고 이완규를 지명한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윤석열 측에서 옛날에 전두환이가 최규하한테 그랬듯이 권총을 대가리에다가 딱 대고 하지 않았을까? 전두환이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거 사인해. 안 하면 당길 거야. 라는 거 했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단히 협박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는 어차피 내란 공범이야. 내란 공범, 내란 동조자입니다. 그래서 한식이 주거나 청명이 주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윤석열의 협박까지 받고 보니까 그냥 뭐 임명하지 뭐 지명하지 뭐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부터 내 소신껏 했나 그냥 윤석열이가 시킨 대로 했지 뭐 이런 심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대망상증 환자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도 완전히 날아갔는데 나는 대행이 아니야. 윤석열이가 날아간 마당에 내가 대행이 아니라 진짜 내가 대통령이란 말이야. 라는 과대망상증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자는 대통령이 파면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탄핵 소추만 되고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걸 소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는 그 범위를 딱 확대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이니 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지만 한덕수는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올라버린 겁니다. 이미 한덕수는 스스로 대통령이야.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 몫을 지명하는데 누가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야. 내 위에 대통령 없잖아. 그냥 내가 대통령이잖아.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런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다면 지금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 월권이라는 것에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난가병이라는 게 있어요. 난가병. 혹시 난가? 다음 대통령은 혹시 난가? 하는 그런 난가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이번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아마. 반드시 내가 대통령이야 라는 그런 난가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엊그제 윤상현이가 한덕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덕수에게 다음 대선에 출마해달라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난과병은 걸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국힘에서는 한덕수가 예비 경선이라든가 본 경선에 참여하지 않아도 한덕수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는 다음 대통령은 나네. 이야, 나야, 나. 그래서 이번 이완규 임명은 나를 위한 임명이다. 나 자신을 위한 임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 윤석열이 복합적으로 윤석열이 협박도 무섭고 또 다음 대통령은 어차피 내가 될 건데 그냥 그냥 지명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중대한 위법이고 헌법 파괴행위입니다.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알박기죠. 아주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6월 3일이면 다음 대통령이 뽑힙니다. 그런데 뭐가 급해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겁니까? 향후 임기가 6년이라는 재판관을 60일 후면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는데 지가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갑자기 알박기를 한다? 이거 완전히 미친 거죠. 여전히 내란 잔존 세력이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당장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들은 빛의 혁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여기서 좌우우면하면 안 됩니다. 한덕수 곧바로 탄핵해야 됩니다. 명백한 위헌을 저지르고 잘못한 자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죠. 그 밑에 최상목이는 이미 발의돼 있죠. 탄핵이. 최상목이도 즉각 탄핵하면 됩니다. 이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거의 헌재를 능멸한 자입니다. 국민을 능멸한 자입니다. 반드시 탄핵해야죠. 이 자리 이런 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까? 탄핵해야 된다. 네. 바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역시 마찬가지. 안 되면 바로바로 탄핵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명하게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민주당이 좌우우면하고 며칠 뒤면 다 끝날 건데 대충 봐주고 가지 이랬다가는 국민들의 분노가 민주당을 향할 수도 있다. 탄핵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탄핵을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새로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정말 이 내란 세력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6월 3일 정말 투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살려야 한다. 이런 사명감으로 우리는 이번 대선에 임해야겠습니다. 한덕수를 그리고 최상목이를 민주당은 반드시 지금 당장 탄핵하시기 바랍니다.